아산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 현안을 찾고 해결하는 주민 대표기구로 비선 선포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종시와 시의회가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옛 아산 월남초에 개소했습니다. 한국어와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현안 사업을 찾고 해결하는 주민 대표기구로 비선 선포식과 함께 새로운 주민자치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형 주민자치회가 비전 선포식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올해 12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아산 지역 전체 17개 읍면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2013년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첫 발을 뗀 지 10년 만에 전면 전환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아산은 2023년부터 이제 주민이 직접 주인이 돼서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그야말로 행복도시 아산을 만들겠고 그 시작이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여는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 현안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 주도로 운영되던 행정자문기구가 아닌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시는 자치회에서 의제 발굴, 협의, 그리고 수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매년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아카데미 교육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치위원회 출범에 이어 주민자치회 전환까지 마친 아산시. 시민과 함께 참여자치 도시를 만드는데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세종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시와 의회 간 갈등입니다. 그 시작은 출자 출연 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 속에 인사청문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 절차는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만큼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와 시의회가 위원 추천 몫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생산적인 갈등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에선 인사청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출자 출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하고 관계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것의 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 능력을 검증하고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의회 역시 자질이나 능력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전 현직 시장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또다시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힌다는 것에 대한 이중검증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재 대통령과 같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지명권을 준다면 인사청문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명권을 준다면 청문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임원 추천을 위해서 선임해서 임명을 하든가 아니면 시장이 지명권을 가져서 의회에서 그 다음 절차로 청문을 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임원 추천위원 구성을 두고 숫자 싸움 중인 세종시와 시의회. 인사청문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에선 매년 1,000명에 가까운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데요.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아이들. 선생님을 따라 영상을 보고 그림도 그리면서 한글을 배웁니다.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의식주 체험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Танцы, там урок магии, корейский, все хорошие, интересные. Все вот эти традиции, даже, например, как сделать правильно поклон перед Новым годом, вот это нравится традиционная одежда hanbok.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최근 4년 새 도내 다문화 학생도 3,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이에 따라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산 월랑초 이전으로 남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건데 중도 입국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우리 배움 교실을 진행합니다. 또 도내 모든 학생과 교원에게도 다문화와 세계시민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간 기본 교육을 받고 언어와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면 원적교로 다시 돌아가서 공교육에 정상 진입을 하게 하는 그런 준비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감과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에서 도시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아산시는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새로운 BI를 구축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인프라 조성,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 축제를 아트밸리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도시 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접수한 1분기 신청액 가운데 보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가용액을 활용해 오는 10일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심사로 추천한 소상공인은 시가 보전해주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5월과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억 원의 자금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생산 및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양식장 28곳, 위판장 12곳에서 어류와 연체류, 갑각류 등 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금속과 유기 오염물질 등 59항목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는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옛 법원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오룡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문화예술과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신사업 육성으로 신부동 옛 법원 거리 상권을 살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도비 포함 모두 338억 원을 투입해 골목 상권 발전소, 라이프 이노베이션 랩, 공영 주차장 등 모두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 대지도 촉촉해지고 무엇보다 산불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어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천안천과 원성천에 가면 예쁜 아기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산책을 즐기는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진도 찍고 맛있는 간식도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진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들 육아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해본답니다. 이런 청년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단바 준비했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세요. 천안시가 천안청년센터 불당 이음에서 우리 아이 기질 육아법 강의를 시작하네요. 이번 강의는 3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주제별 새로운 강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오는 15일 인간 색채, 즉 휴먼 컬러를 활용한 자녀의 기질에 맞는 육아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4세 이상 자녀를 둔 18에서 39세 청년 부모가 대상이니까 이번 기회에 강의 참여 신청도 하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여 대상자는 청년 부모 30명이며 오는 12일까지 천안 청년 이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041-521-5500, 521-5505 아셨죠? 우리 아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러 고! 여러분 봄이 되면서 건강관리에 다시 한번 신경 많이 쓰이시죠? 저도 옷을 좀 가볍게 입다 보니 숨어있는 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요즘 그래서 저도 운동을 조금씩 하는데요. 이럴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귀 쫑긋 아시죠? 천안시 보건소가 14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1:1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랍니다. 무려 6개월 동안 건강상담, 영양, 운동 등 영역별 전문가에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미래의 건강한 내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나요? 사업 대상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천안시 거주자 200명이니까 바로 한번 신청해 보세요. 건강 위험 요인 1개 이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분은 우선순위 대상자니까 용기를 내보세요. 영역별 전문가들이 수집한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니 정말 꼭 필요한 정보 아닌가요? 사업 신청은 041-521-5940, 521-5940 또는 QR코드 네이버 폼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기러 가자! 오늘 소식은 역시 피가 되고 건강해지는 알짜 소식이어서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앞에서 전체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비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으니 집중하셨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이어트는 천안시 동랑구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비만을 낮추기 위해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아시죠? 오는 14일까지 체질량 지수 25 이상 만 20에서 50세의 천안시민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나에게 딱 맞는 처방과 함께 자세한 설명도 안내해 드린답니다. 오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체 활동 등과 영양 상담 등을 주 4회 운영할 계획이니까 잊지 마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부위별 근육 운동과 전신 유산소 운동이랍니다. 또 주 1회 영양교육과 SNS를 활용한 주회 식사일지 작성을 토대로 식단 상담, 영양을 위한 건강 요리 체험을 병행한답니다. 어때요?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어요? 더 궁금한 사안은 521-5049, 521-5049로 아셨죠? 지금 바로 똑똑똑! 오늘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육아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행복 도우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민선 8기 취임 직후 군포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중단하자 군포시 의회가 시와 문화재단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민들이 공익을 침해했다는 건데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7주 연속 둔화세를 계속하던 대구 지역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1주차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35% 떨어졌습니다. 전북도가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지난해에 비해 확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단대 호수로 알려진 천호지가 시민들에게 더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휴식과 문화가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커 꽃송이가의 노랫말로 유명세를 치른 단대호수. 정식 명칭은 천호지입니다. 지난 2008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했지만 체육시설 위주인데다 이마저도 노후돼 이름값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천안시는 이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수변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8개월 만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천호지 공원은 문화예술 공간인 청춘광장과 휴식 공간인 어울마당 등 모두 5개 테마로 이뤄져 있습니다. 2.3km의 수변 산책로에는 걷기 좋은 데크가 설치됐고 호수를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쉼터도 곳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천호지 공원 어디서든 수려한 수변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이라든지 휴양 등 5개 테마 공간으로 재조성한 것입니다. 일상의 피로를 치유하시고 소통하면서 쉼과 휴식을 찾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춘 다리와 그 밑에 조성한 워터 스크린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학생과 청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버스킹 공연도 열 수 있어 더욱 친근한 공원으로 다가섭니다. 학교 앞에 사실 놀거리도 없고 저희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공연할 곳도 많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곳이 생겨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관광지처럼 또 놀 수도 있어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학인의 거리 사업과 경관 조명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해 천호지를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신창나들목 신설이 기존대로 아산 신창면 간해교차로 일원에 추진됩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와 아산시가 분담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는 2026년에나 개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신창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신창 나들목 설치를 추진해온 아산시. 당초 간해교차로 일원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월 경제성을 이유로 선장 신기 교차로 일원으로 변경을 고려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간해교차로 일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용역을 재추진했고
용역 결과 BC 1 이상이 나오면서 원안대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신창 나들목 신설 예정지는 간해교차로와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것으로 국지도 70호선과 연결됩니다. 현재 신창 나들목 신설을 위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는 진출입을 위한 가속차로 등을 확보하게 되고 시는 나들목 진입도로와 접속도로 그리고 신창 나들목 램프 구간 등을 신설하게 됩니다. 총 비용은 약 180억 원으로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가 80억, 시가 10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아산시는 이달 중으로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와 신창 IC 신설공사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관련 예산 4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창 나들목 개통 시기는 신설 구간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평택 부여간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개통 시기인 2024년 말에 맞추기는 어려운 상태로 시는 빠르면 2025년 말, 늦으면 2026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건수는 모두 2,182건으로 전년 23건에 비해 10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 중에는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 250건, 쌍용동 195건 순이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가 늘면서 불법 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말까지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일명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는 지역의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인가한 공사 용역 분야 1,732곳의 업체가 대상입니다. 시는 부적격 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의 모든 계약에서도 배제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세종시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지원이 그간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